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답답한 것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는 중대한 판결에 대해서 저들을 그 대법원을 왜 탄핵을 안 시키고 신중하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 네. 만약에 무죄가 나왔을 땐 또 어떻게 할 것이고 이 고법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대응 전략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일단 지금 가장 관건적인 거는 파기환송심에서 대선 선거일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가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제 예. 그게 대선 전에 예.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관건적입니다. 네. 왜냐? 파기환송심에서 선고가 나와서 그게 상고심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 상고심 대법원에서는 무슨 일을 벌일지 우리가 이미 경험했어요. 네. 그렇죠.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선 선거가 끝나기 전에 파기환송심이 나와서 상고심을 올라가는 것만큼은 일단 막아야 됩니다. 막자. 그 방법이 뭡니까? 1차적으로 네. 그게 있겠죠? 이제 1차 네, 목표고요. 1차 목표. 1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수단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5월 15일 날 지금 호잉님께서 너무 전략 노출하지 마요 크크인데. 네. 아니 왜냐면은 원래 보통 우편 송달인데 네. 인편으로 송달했다는 집행관 송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네. 너무 급해요. 지금 엄청 급하게 하는 거잖아요. 같이 선거운동이라도 다니면서 전달할 기세인데 네. 이게 과연 미뤄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네. 지금 그건 누가 뭐 전략 노출은 아니고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6월 3일 전에 선거가 안 나는 게 맞겠죠. 일반적인 사법 그런데 절차에 따르면 과연 지금 고등법원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제 민주당대로 방어를 하겠지만 지금 고등법원에서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6월 3일까지 가능한지 요거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 5월 1일 날 선고가 있었는데 네. 다음 날 기록이 고등법으로 넘어와요. 바로 다음 날. 네, 맞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있었던 적이 없어요. 네. 두 번째, 그날 넘어왔는데 그날 바로 배당이 바로 됩니다. 배당. 네. 세 번째, 배당이 됐는데 바로 공판기일 지정이 선고. 됩니다. 네, 5월 15일. 15일로. 네. 네 번째, 지정이 됐는데 송달을 일반적인 우편 송달을 안 합니다. 네. 야. 집행관 송달 촉탁을 합니다. 네. 심지어 그것도 인천지법과 남부지법 두 군데. 근데 집행관은 공무원이에요. 그 법원 공무원. 근데 법원 공무원들이 원래 집행관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강제 집행하는 거에 본연의 업무가 그겁니다. 네. 근데 이례적인 집행관 송달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이 고등법원도 대법원하고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규정해야죠, 당연히. 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자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제 우리 네. 저기 지지자분들의 민주당을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걱정하는 후보를 걱정하는 분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점 일단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항소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도 속도를 막 내서 뭔가 이재명 후보를 이른바 제거하기 위한 그런 거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점은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요. 그렇게 예. 해서 이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적어도 지금 이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항소심 재판부,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도 대법원 취지와 같이 지금 빨리 가려고 하는 건 맞죠. 예. 이례적인 게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아무도 보통 한 1, 2주 걸릴 걸 하루에 만에 그것도 예. 당일날 다 같이 해버렸으니까. 예. 그럼 박지 의원님 그거를 갔을 때 우리가 6월 3일까지 지금 15일로 기일을 지정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15일 기일 지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6월 3일 이후에 날 가능성이나 좀 이런 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사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이라면은 첫 기일에서 바로 뭐 선고기일 잠자는 이런 것도 사실 너무 급하다고 할 불가능하죠. 정도로 네. 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례적인 절차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경계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안을 놓고 대응 전략을 그렇죠.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반성하는 지점이 대법원 선고가 5월 1일에 잡혔다고 했을 때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관심이나 정치적인 압력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법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100만인 서면운동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이제 질문도 하셨는데 그만큼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고등법원 판사들은 대법원과 똑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일단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0만인 서명운동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제 연휴 끝나고 수요일부터 의원들이 계속 고등법원을 찾아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이 절차를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요구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치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는 걸 먼저 해야 된다. 자, 이제 자세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글을 뭐 좀 상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일단 고법에 민주당에서 고등법원이 대법원과 같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 같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두 번째는 6월 3일 이후에 고등법원이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그게 미뤄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제 대책도 당연히 강구하고 계실 것이고 사실 미뤄지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의총에서도 얘기했지만 4월 15일 그러니까 5월 15일 날 즉일 선고 바로 선고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7일 상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냐. 나중에 상고에서 20일 그것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모든 경우의 수를 촘촘히 지금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위원 그때 위원장으로서도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는지 그것만 각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을 때도 대비하고 계신 건 맞죠? 고법에서. 그런 얘기도 하죠. 검사가 무죄하고 무죄 선고 검사가 상고하는 경우 이런 것까지 다 대비하고 있는 거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아까 1단계는 그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2단계는 만약에 그게 이제 무너졌어. 그래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와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이거를 또 저지하는 거. 이런 단계적인 어떤 스텝들을 거기에 맞게 좀 대응책을 다 마련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는 안 나온다. 안 나오게 하겠다. 안 나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3일 이후에 그러면 이제 재판이 진행이 계속 된다는 거 아닙니까? 6월 3일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을 때의 방책 또한 다 마련해 놓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6월 3일 이제 이전에 혹시나 만에 하나 우리 그 민주당에서 방어가 잘 안 돼서 선고가 될 경우에 아까 오은혜 캐스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벌금이 뭐 80만 원 나온다든지 무죄 취지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많지 없지만, 않아 보이지만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고법에서 100만 원 이하의 무죄 취지의 그런 벌금형이 나오면 이제 검찰이 또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검찰은 어떤 기일을 안 지키고 바로 올릴 것이고 대법원은 바로 파기 재판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전문가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텝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파기환송심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근데 무죄 주장을 해서 무죄가 나오는 걸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짜 맞아요. 이게 지금 미친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사법부 시스템이 완전히 이게 역전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피고인이 열심히 주장해가지고 무죄를 끌어내는 게 본연의 업무인데 더 걱정돼 이제. 무죄가 되면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심 무죄든 유죄든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5월 26일 전에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면 어차피 7일은 우리한테 보장된 기간이에요. 상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 그것조차도 보장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적으로는 6월 3일 전에 그 선고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일단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무죄든 유죄든 마찬가지고 무죄가 나왔어. 그래서 검찰이 상고를 해 빠르게 막 바로 다음날 빠르게 상고해버려요. 하겠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또 상고유서 빠르게 아니 상고장이랑 상고유서를 같이 낼 수도 있어요. 다음날 또 기각해버려. 그러니까 다음날 만약에 파기 재판 해버려. 검찰이 상고하는 상황이 연출되면 바로 이제 상고심에 대한 우리가 상고 그 기각이든 이런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마 조희대 뭐 대법원장 뭐 탄핵이나 이런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 법률위원장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그런 아주 촘촘한 네. 그런 대비를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오은희 캐스터 말씀하신 건 제가 또 답변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원래는 항소심에서 벌금 예를 들어 80만 원이 나오면 네.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양형이라고 하잖아요. 형을 정하는 것은 항소심의 고유 권한이어서 형이 낮다 높다로 검사가 원래 상고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고를 할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검사가 모른 척하고 상고하고 네. 또 갑자기 그럼 대법원이 이거 안 돼서 파기 재판하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쵸. 맞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대법원이 저런 무리하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어떤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조인의 경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네. 됐다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이게 관행은 이렇고 법은 이렇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져서 그래서 저는 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실 또 저희 뭐 이 다시 상고심으로 빨리 올라갈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탄핵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난 5월 1일 선고가 이루어진 그 재판 그 과정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요거는 좀 네.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지지자분들께 그건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문자가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도 걱정이면 국민들은 더 걱정인 거예요. 그쵸.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계속 문자 보내 빨리 뭐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이 의총에서 얘기할 때 그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안을 다 이미 케이스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것보다 또 이제 법조인들 출신의 의원들이 또 이럴 경우는 어쩌면 더 약간 세밀하게 네. 해서 다 대응책을 지금 당에서 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혀 늦지 않게 나이브하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전혀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않고 각각의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계속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낼 것 같은데